네, 주상전화 저희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2034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꼼꼼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전반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WCP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44,000원에 10%. 44,000원이요?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그때 한 달 남짓 됐거든요. 근데 매수하자마자 계속 밀려가지고 걱정되시죠? 예, 한 번 올랐다가 밀렸는데 이게 분리막인데 네네. 이게 계속 하락할 건지 아니면 음. 본전이라도 올 건지 좀 궁금해서요. 주가 전망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WCP 계속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시세가 다시 나와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WCP에 대한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긍정과 부정. 그러면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화진 과장님이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음봉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살아날 만한 모멘텀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뭐 1분기 실적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더라도 이제 대부분 2차 전지 쪽은 이번 1분기 실적 사실 기대를 안 해야 될 것 같고 WCP도 보니까 이것도 1분기 대비해서 이제 컨센보다 한 50% 이상 조금 하회할 전망인데 그래도 이제 기대할 부분들은 그나마 좀 하반기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WCP 주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그래도 다른 EV 배터리 대비해서 그만큼 출하량 대비 좀 성장하는 이제 국면에 있고 그나마 좀 고객사가 좀 잘하는 이제 고객사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연 이게 하반기 때까지 이게 시청자분께서 좀 참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원금 이상으로 좀 복귀는 할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전기차 판매 데이터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분리막 자체가 기존에 일단은 수주 이후에 증설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배터리나 이제 양극재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막을 충분히 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이제 이 가격대에서 좀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발표야 대략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뒤에는 아마 조금씩은 주가가 좀 방어하는 부분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LG 엔솔이 고객사는 아니긴 하지만은 LG 엔솔 같은 경우는 1분기가 한 6.1조 정도 되고 2분기가 한 7.8조 정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나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분기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은 좀 선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반도체로 가는 전략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를 보고 들어왔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은 참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홀딩 전략 말씀드려 봤는데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네.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보이는데요. 네네. 더 이상 목표가 혹시 아니면 손절가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한 가격 전략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은 1차 저항 때는 저는 5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님께서 보니까 가격대가 44,000원대로 아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은 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질 거는 조금 염려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예상보다 더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격 여판 한 번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결국 만약에 반등 한 번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실적이 이거는 답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성장률이 계속 한 마이너스 30%대, 마이너스 40%대에서 마이너스 20%로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은 거기서 바닥을 좀 찍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한 번의 저항대가 저는 5만 원대를 본다라고 했을 때
텐데 그때를 한번 목표가를 잡고 보시고 손절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분기나 3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5만 원 이상도 좀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워낙 이제 업황이 아직은 안 좋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5만 원을 좀 잡고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가격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혹시 추매 해도 되나요? 어떤 거요? 추매. 추가 매수요. 예. 아, 과장님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어떨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마시고 1분기 실적 이후에 만약에 어느 정도 차후에 한 5월이나 6월 달쯤에 일단 어차피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먼저 작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때 분위기를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전 늦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럼 그 시기가 대략 한 7월이 되겠죠. 그럼 7월 달에 그 2분기 실적 작년 실적 발표를 보고 들어가도 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이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고마워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마트 72,000원에 10%요. 아, 이마트 꽤 높은 매수가로 들어가셨네요. 아, 그럼 지금 고민이신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시청자님? 그 앞으로 그 전망하고요. 네네. 그 또 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또 얼마를 보고 가야 되는지 뭐 그게 궁금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하게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이마트도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마트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이마트는 역시나 부정 그리고 중립 의견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부정 의견 들어주시긴 했는데 네. 추가 매수 가능한지에 대해서 부정이신 걸지 아니면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있어서 부정 의견이신 걸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과라던가 과일, 채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사람들이 지금 마트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가 과거 2월 달, 1월 달에 이때 저PBR 관련해서 약간 반짝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다 빠지고 저점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추가 매수나 이런 거보다 지금 이게 만약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 앞으로 막 어떻게 좀 잘 나와가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반등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마트는 결국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마트 중에 하나고 실물 경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실물 경기가 살아나기에는 단기간에 살아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풀어가야 할 숙제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 주식을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가지고 나는 더 보겠다 아니면은 뭐 나는 향후에 이제 이러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까지 난 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차라리 지금 이거를 비중을 확대하실 바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이러한 흐름인데 차라리 뭐 종목 교체를 하셔서 다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네. 네, 혹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아, 네,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손절을 해도 되나 하고요. 아, 그럼 본부장님 차라리 지금 손절을 하고 그 네. 현금으로 좀 다른 종목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 밸류업 프로그램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5월 달 정도에 만약에 조금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나는 좀 급하다, 나는 좀 약간 좀 급해서 좀 물린 종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이라도 나는 바꾸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좀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 교체하시는 게 조금 더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 아, 들고 매수가랑 있어요. 비중은요? 네,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49,160원에 10% 들고 있는데 네네. 이게 무중을 500%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움직이면은 이제 제 본전 수준인데 이거를 그 무중 올 때까지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제 무중이 이제 나중에 500%는 들어오는데 그 전에 이걸 팔고서 나중에 무중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무중가 그때 될 때까지 무중납 될 때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답답하셨을 텐데 저희가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또 반등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 이번에도 의견이 갈렸네요. 그러면은 이주호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무상증자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홀딩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알아봐도 될까요? 이게 무상증자는 유상증자랑 다르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유상증자 한 만큼 주식 수로 채워지기 때문에 어차피 뭐 보이는 숫자만 손실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약간 뭐 사실 차트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종목 교체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드라마 중에 흥행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수현 씨와 김지원 씨가 나오는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만약에 흥행을 해서 해외에 이제 팔게 된다고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IP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 흥행으로 인해서 조금 뭐 빛을 보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못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다. 지금 매수가가 4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한 6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월봉상 차트 보시면은 이 뭐 거의 상장가보다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굉장히 싸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라던가 이런 쪽에 뭔가가 지금 앞으로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개선이 여지가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드라마 요번에 나온 드라마가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파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국내 영화계도 조금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콘텐츠라던가 OTT 쪽이 한번 뭐 K드라마 좀 흥행 열풍이 불면서 좀 전반적으로 섹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어차피 무상증자 받으셨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서 올라오면은 조금씩 정리해가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은 조금씩 매도해보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좀 듣고 계신가요? 여보세요? 네네, 시청자님. 너무 죄송해요. 이게 문자 저기 잘못 전달됐나 봐요. 스튜디오 미르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돼 있어요. 아, 스튜디오 미르요. 예. 그래서 무상증자 500% 받은 거 그걸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때문에 상담드렸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 예.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튜디오 미르에 대한 두 분의 네네네.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스튜디오 미르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다른 의견이시네요, 이번에는. 본부장님 부정으로 바뀌셨거든요. 네. 어떤 의견일까요? 이게 저도 사실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서 네네. 무상증자를 안 했는데 왜 이런 얘기 하지 예, 약간 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받아서 이제 권리락 지금 떨어졌는데 네. 어쨌든 요게 만약에 앞으로 주가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한 뭐 진짜 큰 손이 한 진짜로 한 100억 정도 매도를 해버리면 주가가 하루아침에 25% 빠지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 이렇게 위험한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고요. 차라리 뭐 무상증자를 이미 받으셨으면 지금 뭐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는 매도를 하시고 그 무상증자 들어올 때까지는 어차피 그 주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있는 거라도 좀 파시고 그 나머지
가지고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지금 사실 시가총액 1조짜리도 1조 이상짜리도 하루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0억 안 되는 종목군들은 정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도 다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미르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저희 주상전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코너로 문자 상담 한번 하고 오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문자들이 도착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2060번님 ABR 바이오를 가지고 계시네요. 최근에 암호켓 모멘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6,000원, 비중은 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뒷번호 8084번님 RS 오토메이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5% 넘게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비중은 10%, 매수가는 2만 원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9012번님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여소야대 총선 결과에 탈원정 정책도 비상이 걸렸죠. 오늘 원전주들 일제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원전주 전망 궁금하고 보유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청자님이신데요. 옥련심님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수익 중이세요. 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매도가와 목표 주가 부탁드립니다. 주상전원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화진 과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ABL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업체들이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 아닌데 최근에 ACR도 지금 진행 중이고 물론 기존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인상 단계 그리고 ABL 111이나 그 두 개의 이제 신종 이중 항체 플랫폼을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아직까지 마땅한 라이센스 아웃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최근에 ADC 관련, 특히 머크사도 이번에 스타트업 관련된 ADC 관련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 이중 항체도 결국에 하나의 트렌드긴 합니다. 최근에 로시오가 관련된 그 이중항체 플랫폼을 인상이 또 성공하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좀 부각받았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추후에 이게 기술 이전이 나와줘야 좀 ABL 바이오도 조금 주가가 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2만 원대와 이 3만 원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중항체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좀 기대할 부분은 기존에 이제 2년 전에 산업피에 기술 이전했던 ABL 101이 올해 하반기쯤에 임상 일상이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그때 또 마일스톤 자체도 지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모멘텀이 자체가 죽지 않았다. 결국에는 ACR이 끝나면은 결국 5월 말에 아스코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길게 보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인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그래파디 B나 그래파디 T와 같은 사실 여러 개의 지금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게 이중항체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ABL 바이오가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산업피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아직까지 좀 큰 그림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6,000원 비중이 조금은 5%이긴 하겠지만은 추후에 만약에 2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 추가 매수 전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조금 가져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RS 오토메이션인데요. 물론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최근에 최상목 이제 그 총리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만큼 우리 국산화 로봇에 대한 부품 내재화를 이제 8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 이런 부품에 대한 기술력들은 일본이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야스카와나 화나 일본 회사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그 협동 로봇은 유니버셜 로봇이나 아니면 테크맨 그리고 일본의 화낙 같은 회사들이 앞서 있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티스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나 이제 SPG나 이제 SBB 테크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가 2만 원대라서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향후에 부각이 된다라고 했고 향후에 그
정책적인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RS 오토메이션도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이거는 좀 청선과 좀 관련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런 신재생에 조금 굉장히 그 야당 쪽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거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일단 여당 쪽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폴란드와 체코 쪽의 원전의 입찰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본 사업 수주를 받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원전에 대한 이슈도 크게 부각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들이 변압기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자세히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AI 시장이 더 커지게 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좀 급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 향후에 조금 아쉽기는 하겠지만은, 이것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원전을 조금 지켜보게 되면 그때에 대해서 또 원전 관련주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인데요. 이게 오늘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나왔죠. 뭐 이스페타시스야 뭐 엔비디아 관련으로 시장에서 꾸준히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고, 심지어 이제 AMD나 이제 또 인텔마저도 이제 결국엔 이쪽 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AI 쪽 관련된 자체 칩을 본격적으로 여러 고객사들이 생긴다는 건 우리나라 이런 회사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코악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계속 꾸준히 충분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스페타시스 목표가를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지금 전고점이 46,500원대이기 때문에 저는 5만 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목표가 상향의 리포트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오늘 그 관련된 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2분기, 3분기에도 빅테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 문자 상담 4분 도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KH바텍 KH바텍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1,500원에 네. 50%예요. 아,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좀 네,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이번 주 내내 조금 밀려가지고 걱정되셔서 연락 주신 걸까요? 네, 아, 그럼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가 가장 고민이신 거죠?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요. 아이고, 답답하시겠어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일단 전략부터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KH바텍 비중도 꽤 높으시고요. 지금 주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KH바텍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긍정 그리고 중립입니다. 본부장님이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폰 힌지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도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에서는 좀 홀딩하는 게 좀 나은 방법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아이폰 폴더블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단은 아이폰 폴더블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3월 달부터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주가가 13,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에 대한 아이폰 폴더블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지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간에 어떠한 반등을 원한다 이러시면은 사실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사실은 KH바텍 같은 경우가 폴더블 폰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고점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이때가 이제 폴더블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이쪽에 주가가 잘 나갔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가려면 결국에는 아이폰 폴더블 폰에 대한 게 가시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근데 애플이 살짝 주가가 좀 힘도 없고 사실 뭐 하던 사업, 뭐 계획하던 사업들 다 철수한다고 이런 판국에 지금 아이폰 수요까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애플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서 사실 KH바텍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폰 힌지 관련인데 폴더블 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아이폰 폴더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거 제외하고는 어떠한 뭔가 진짜 개별 이슈가 없는 한 뭔가 드라마틱한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손절하기에도 가격대가 좀 높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50%인데 만약에 이걸 내가 못 버티겠다. 난 진짜로 나는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남은 비중을 절반 이상 30% 이상은 줄여내고 그다음에 20% 정도만 가져가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중 확대는 좀 안 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답하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님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기 유한양행 77,250원이고요. 네네. 네, 30%예요. 아, 최근에 조정 나올 때 좀 들어가셨을까요? 3월 중순, 하순쯤에 들었어요. 아, 네. 아, 수익 실현을 좀 못하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아이고, 네. 그럼 지금 고민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게 뭐 8월 달에 FDA 뭐 승인도 있고 해서 네. 제가 조금 지금 더 사서 음. 이제 들어갈까 아니면 팔기에는 좀 그렇고 아, 해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과장님께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 FDA 최초의 국산 항암 신약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과장님? 8월이긴 하지만은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제약 바이오 에너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6월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사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스도 원래 6개월이었는데 4개월 만에 2월 달에 그때 2월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FDA 승인을 받았던 만큼 이번 렉나자 같은 경우도 6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조금은 추매를 해도 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FDA 승인 때 승인을 받게 되면은 4월 달에 이제 유황양행과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1,800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1,000억은 유황양행의 매출액으로 로열티를 받게 되고 이 로열티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머크사 관련해서 2028년도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로열티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국내 최초로 받는 게 유황양행과 오스코텍입니다. 그만큼 이 로열티를 받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6월 달에 아니면 5월 달에 어느 정도 선반이 되면서 주가는 충분히 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빠진 거야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쑥 사라지게 되니까 바이오 투신 자체가 꺾여서 전 주가가 좀 빠졌다고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황양을 고를 거냐, 오스코텍을 고를 거냐 얘기들은 많긴 하겠지만은 유황양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 딱 지금 한 60일선이 살짝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씩 6만 원대면 좀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물론 작년에 계속 이 타그리스와 렉나자가 관련 중간 발표에 따라서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나중에 품목이 허가가 되고 나오고 나서야 이제 뭐 타그리스와 경쟁을 하냐 마냐는 그때 가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FDA 승인은 충분히 이번에 나올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6월적으로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저는 가격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